솔로님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김승우 회장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김승우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이에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번 주제는 돈이 아니라 사장이라는 주제인가요? 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회장님이시죠. 김승우 회장님 세미나가 하루에 13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승우 회장님 책을 안 읽으면은 130만 원을 까먹는 셈이에요. 그러네요. 저는 모든 책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돈 버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겠네요. 사실 자기계발서 엄청 많잖아요. 또 한 달에 여러 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다 좋은 말이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훅 넘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공통으로 말하는 것들이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단점도 책을 통해서 깨닫고 삶에서 적용할 내용을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건 뭔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세 가지 핵심을 얘기해보고 돈에 대한 얘기도 마지막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정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김승우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좋다면 이득을 보고 그렇지 않다면 큰 배움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은 즉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도 있잖아요. 중요한 결정들은 바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책에서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나와요. 첫 번째는 3일 정도 금식을 하고 금식에서 나오는 집중력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가령 결혼 배우자 결정, 처음 집을 사는 일, 회사의 매입 매각, 이혼, 투자 방향 결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와요. 이런 결정들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집중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와, 금식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인데 금식하면 더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당 떨어진단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밥을 안 먹으면 당이 떨어지거든요.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첫날부터 세 번째 날로 갈수록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지고 평온해진다고 하네요. 근데 언제쯤 이렇게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그 돈의 속성에서도 과식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정갈한 식사와 산책이에요. 회장님이 정갈한 식사와 소식 그리고 산책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시거든요. 제가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구절을 읽어보는데 와닿아갖고 제가 써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거친 음식은 나를 해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다른 생명체를 해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결국은 하나다. 음식이란 다른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너무 함부로 하면 세상의 운명은 결국 나를 함부로 하게 되어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내 배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르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식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 곱고 올바르게 된다.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당장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구절 읽기 전에 교촌치킨 시켜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입에 들어가는 식사를 만물의 이치랑 연관시켜서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꼭 정갈하게 먹는 연습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촬영 때 한번 잘 지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핵심 내용은 사치에 관한 거예요. 솔로님도 저도 연봉으로 따지자면은 꿈꿔왔던 연봉을 받는 것 같아요. 그쵸. 신입사원 때 누구나 월천 버는 게 꿈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돈을 관리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때는 월천 벌면 진짜 부자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사치하지 말라고 여러 책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검소함이 잘못하면 누추함이 되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해야 할 사치는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사치를 하라고 하나요? 사치를 해도 되는 시기는 사업이 적자를 벗어나서 이익이 생기고 최소 3년 동안 순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의 사치는 궁핍함을 가리기 위한 사치라고 해요. 외제차나 명품 가방을 사는 그런 사치가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치는 본인의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업가는 그런 사치품보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고 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사업가의 명예란 직원들의 급여를 늦게 주지 않고 개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직원, 사회로부터 받는 가장 큰 명예라는 거죠. 직장인 입장에서 당연히 때맞춰 나오는 그 월급인데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명예라는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직원들 급여날이 두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돈을 다루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직원들 급여를 잘 주려면 사장으로서 어떤 능력치를 가져야 되나요? 돈을 무작정 많이 버는 걸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책에서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돈을 다루는 능력이 4가지가 있습니다.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이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4가지 능력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은 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버는 능력은 사업의 기초 핵심이고 사업가라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버는 걸로 자산을 형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재정관리, 재고관리, 세금이나 회계 이런 관리가 필수적인데 모으는 능력은 가장 공부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나와요. 모으는 능력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유지하는 능력은 모으는 능력이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해요. 지키는 것이 쉬워 보이는데 사람들은 유지할 만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대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보다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쓰는 능력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나요? 돈은 써야지 다시 돌아온대요. 대신에 그럴 만한 일에 써야 다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쓰지 않고 가둬놓은 돈은 연못에서 썩은 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흘러보내야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사장학개론을 직접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그 김승우 회장님이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을 읽고 핵심 내용 3가지, 돈을 다루는 능력 4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은 꼭 책을 읽어보시고 너무 바쁘신 분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